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리츠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면서 또한 홍길동 씨의 사례입니다. 굉장히 입에 발린 표현인데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 환경이라고 하죠. 지금의 상황이 적절할 텐데 이게 경제 위기가 오느냐 마느냐,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리고 이에 대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죠. 오히려 현금을 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언들을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라는 소위 그런 분들이 하고 있죠.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이런 건 있잖아요. 지금 지난 1, 2년 사이에 비해서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놓고 봤을 때 주식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에 반해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긴 해요.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각화, 투자 자산의 다각화라는 관점에서 특히 저만 하더라도요, 작년에 재작년에 주식 투자 잘 하다가 이제 떨어지는 것들을 보니 사람들이 왜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다각화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더 제가 이제 몸소 느끼게 됐었는데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매우 심한 주식에 비해 부동산은 그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식 투자와의 큰 차이라 그러면 부동산은 덩어리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비싸고 거래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비용, 이게 시간적인 비용이건 아니면 실제 비용이건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게 리치가 나오기까지의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리치가 뭐냐?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내가 이 부동산을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투자하고 어떤 개발하는 그런 펀드에 내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펀드, 그 회사가 돌아서서 부동산을 직접 투자하는 그런 그림을 말하죠. 그래서 투자자는요, 개인 투자자, 기업 투자자 되어 있는데 이 투자자가 부동산 투자 회사, 이게 바로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인데 여기에 지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트러스트가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채권과 같은 관련된 자산에 투자하고 이에 대해 수익을 내므로써 이 지분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수익을 돌려주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리치 투자의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리치를 통해 투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첫 번째로 투자 금액을 놓고 보면요, 리치는요 조각 어떤 작은 단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에 반해 부동산 직접 투자는 어쨌거나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죠. 론을 받을 수 있겠으나 최근에 금리도 물론 그렇고, 또한 리치에서도요, 이 펀드 자체가 론을 일으켜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거는 동일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거나 리치는 소액, 부동산 직접 투자, 목돈 볼 수 있겠죠. 세금이라는 건요, 부동산 직접 투자했을 때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 임대소득이 있다 그러면 임대소득세를 부담할 것이고, 또한 여기서 채권을 투자했다 그러면 부동산 채권이나 이자 소득이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자산을 매각했을 때 나오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될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개인으로서 투자한 거죠. 리치에 투자한 사람이라고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매년 내가 이 펀드, 리치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90% 이상을 디비던드의 형태로 디스트리뷰트하는 투자자들에게 다 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매년 성과, 펀드, 트러스트의 성과에 대해서 그 투자자가 그 네이처 그대로, 말하자면 그 펀드가 벌어들인 소득이 임대소득이면 임대소득, 양도소득이면 양도소득, 이자소득이면 이자소득, 이 캐릭터 그대로 이 투자자들에게 과세된다라는 면에서 왼쪽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리치를 세우는, 뒤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리치를 직접 세워서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다른 어떤 법인 운영에 비해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0%를 매년 주주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디비전드의 형태로 돌려줘야 하다 보니 이것만 지키면 이 법인, 트러스트 자체는 과세가 되지 않거든요. 보통 법인 운영을 할 때 법인세를 내고 또 배당을 하면 배당세를 또 추가로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에 비해 리치는 더 혜택이 있다고 하겠죠. 다만 이 모든 것들이 리치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혜택이고 일반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크게 유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투자 전문성이라는 면에서요. 직접 투자는요,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거니까 뭐 비전문가일 수도 있고 전문가일 수도 있고 내가 얼마나 부동산에 소피스티케이트한 그런 전문 투자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리치 투자는요, 당연히 금융기관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들이 일반적이다 보니 부동산 전문가들이 자산을 운영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유동성이요. 부동산 직접 투자는요, 내가 사고 팔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내가 매각하는 데 있어서도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에 비해 리치 투자는요, 내 지분을 항상 매매한다라는 것은 특히 이제 이게 상장된 리치라고 한다면 더더욱 일반 주식시장에서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상대적으로 더 용이할 겁니다. 지분을 매매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관리 부담, 특정 그 언더라잉 에셋이죠.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관리를 누가 하느냐? 직접 투자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관리 부담이 있는 거고, 세입자에 대한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내가 직접 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반해 리치 투자는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리치의 설립 운영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인디비주얼 인베스터의 관점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리치의 형태로 펀딩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간단히만 살펴보면 자산 기준이요. 리치의 총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 자산이어야 되고요. 소득, 리치를 통해서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75% 이상이 부동산 관련 소득이어야 된다는 조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의 형태로 돌려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뭐 100인 이상 주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포멀리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역시 내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뭐 고려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리치 투자의 장단점을 놓고 보면요. 부동산 투자, 직접 투자 대비 장단점은요. 앞서 비교를 했습니다만 뭐 명백한 것 같아요. 크게 봐서 두 가지일 텐데요.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용이할 겁니다. 내가 부동산 투자, 무거운, 어려운 결정에 비해 마치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작은 금액으로 이제 실제 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내가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다는 것, 방금 말씀드린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 이 부동산 직접 투자 대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관점을 바꿔서요. 주식 투자와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받게 되는 소득의 어떤 근원도 결국은 부동산 관련 소득인데요. 예를 들어 임대 수입이겠죠. 투자 부동산에 리치가 투자를 해서 내가 거기서 배당을 받는 거라 그러면 임대 수익을 배당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임대 수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만큼 이렇게 벌러타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또 경제가 좋아지고 또한 어떤 그 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비등하게 임대 수입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결국 수입의 성격에서 보면 주식과 채권은 중간 정도의 수입, 그리고 중간 정도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채권은 안정적이지만 내가 업사이드가 제한되고 주식은 업사이드의 부분이 있지만 리스크가 더 높고 부동산 임대 수익은 그의 한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내가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난 금년 상황을 놓고 보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죠. 그에 비해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물론 뭐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어떤 나의 투자 자산을 다각화하는 데 있어서요. 주식과 부동산으로 나누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을 텐데 여기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직접 투자 대비 리치가 갖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치는요. 여기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해서 매년 성과의 90%를 그때그때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인플레이션에 있어서의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실물 자산을 가짐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실물 자산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내가 해치할 수 있는 거죠. 임대소득의 상승, 그리고 또한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그걸 매각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본이득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치 투자의 장점을 볼 수 있겠죠. 물론 단점이라면요. 당연히 현금 자산이 아닌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이다 보니 지금과 같은 상황이겠죠. 자산 가치가 떨어질 때 이에 대해 리치 투자로부터의 손실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실물 경기 동향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텍스 관련해서는요.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이게 텍스 오리엔티드된 투자 결정은 아닙니다. 특히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반면 이제 이 실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큰 규모로 하는 입장에서 보면 리츠의 형태를 통해 투자자 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서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과세면에서 혜택은 있습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법인에 비해 더블 텍스가 아니라 한 번 텍스를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나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그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정리하면 리츠는요,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리츠 트러스트를 통해 투자를 하고요. 지분 투자를 하고 이 리츠가 실제 부동산 또는 부동산 채권과 같은 실제 투자자단에 투자함으로써 내가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장점은요, 현금화 과정이 부동산 일반 투자에 비해 유리할 것이라는 것, 따라서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겠고요. 또한 주식과 부동산에 있어서의 어떤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라는 관점에서의 오브젝티브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었습니다. 네, 이상 부동산 투자 신탁이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리츠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도움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